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오후입니다. 시리아 북부에서 IS의 자살폭탄 공격으로 미군이 4명 이상이 전사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전쟁에서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철군을 발표한 후에 이 지역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궁금했었는데요. 그동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시리아 철군 조치에 항의를 하면서 국방장관을 사임을 했었고,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철군을 실제로 늦추면서 IS의 격퇴와 쿠르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두 가지 철군 조건을 제시하면서 실제로 철군을 늦추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자살 폭탄 사건은 미국의 길을 꺾어서 미군 철수를 서두르게 하려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 1975년 월남 패망의 도화선이 된 구정공세 이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이 구정공세는 1968년 1월 구정에 일어난 월맹군 북베트남군의 대공세인데요. 실제로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를 하였습니다만 미국 대사관이 이 북베트남군의 공격으로 불타는 모습이 미 국내 TV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걸 본 미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아직도 저렇게 당하고 있느냐. 근데 이런 생각이 확산이 돼서 반전 운동이 일어나고 결국은 주월 미군을 철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시리아 자살 폭탄이 혹시나 이제 미군이 희생됐기 때문에요. 2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미북 2차 정상회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문득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그 주한미군 철수 의사를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서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혹시 불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이 나토 등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여러 차례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비 증액뿐 아니라 거기에 주둔하는 미군의 주둔 비용도 더 부담하라. 이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는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수차례 탈퇴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7월에 작년 7월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나토 탈퇴를 선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를 막았다고 합니다. 이 동맹국에 대한 입장이 어떤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대신에 용병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용병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외국군을 사서 싸우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예멘 내전을 치르고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예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의 수단으로부터 어린 소년병들을 용병으로 모집을 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에서 많은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작년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푸틴과 단독 회담에서 배석자 없이 단독 회담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느냐 이런 질문 공세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혹시 미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언질이나 약속을 푸틴에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이죠. 이 뉴스를 보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남북정상회담, 작년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한 후에 그 판문점 도보다리를 44분간 통역 없이,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요, 산책하면서 김정은과 단둘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과 언론이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왜 캐묻지 않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그동안 수차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한반도 장례관에서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국민들은 알아야 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다면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내에서 곤경에 처하다 보니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지 모른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워낙 리얼리티 쇼에 능한 분이기 때문에 김정은과의 우애를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서 이걸 실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북한 내 독재자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가지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차 회담에서 비핵화 성과가 있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성과는커녕 김정은이 아예 노골적으로 핵 보유를 공식화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미국의 핵전력, 첨단 전력까지 다 철수시키라는 한반도 평화지대화, 이런 슬로건을 지금 들고 나오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이 이걸 들어주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아주 점잖은 협박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핵동결 정도, 이 ICBM 폐기 정도를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중대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이 이것을 강력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수락을 한 겁니다. 지금 김영철, 북한의 김영철이 수행원을 데리고 17일,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 워싱턴에 들어가서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기로 스케줄이 잡혔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양측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합의를 했는지 또는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어떤 최소한의 실마리를 잡았는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담 스케줄이 잡히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동아일보가 일면 톱으로 아주 중요한 뉴스를 보도했는데요. 북한의 통일전선부와 미국의 CIA가 극비 접촉을 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개성공단 재개를 승인하는 대신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핵동결을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변 핵시설은 이미 쓸모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요. 이게 미국이 또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참 걱정됩니다. 어제 뉴욕타임스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물화학 무기가 더 위험하다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 중에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근무했던 탈북민 중에서 천연두 항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북한 내에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천연두를 앓은 경험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예방접종을 맞았다면은 북한군이 이 생물무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북한군 자체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비공식 평화선언을 하고 남북 프로젝트를 허용할 수 있다. 이 남북 프로젝트라는 것은 철도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프로젝트, 이게 일종의 수정된 제재 완화다 이거죠. 제재 완화를 부분적으로 해주는 거다. 그럴 가능성이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국은 한미동맹을 더욱 무력화하고 북한의 영구적인 핵 보유국 시도를 확고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동맹이 함께 대항하는 위협이 사라지면 동맹은 끝난다. 그러니까 이 동맹이 갖는 공동의 대적관이 없으면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 이유, 동맹이 유지되어야만 하는 새로운 존재 이유에 대해서 아직 한미 간에 합의가 없다. 그 말은 한미 동맹이 앞으로 대적관이 사라진 마당에 존속해야만 하는 근거가 지금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브루킹스 연구소와 전략연구소가 서울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미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이 머지않아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점점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리 국내 우파 세력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상황을 좀 더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거가 없는 선입관, 환상, 이건 금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전통적인 도덕률 중심, 모랄리티 중심의 외교 정책에서 이탈한 대통령입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대외 전략의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덕률, 이 모랄리티를 기조로 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와서 황폐한 땅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건설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자유, 법의 지배, 인권 존중, 이 가치를 아주 중시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군사력의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 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이 군사력을 기르는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닙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업주의인데, 아메리카 포스트, 이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도 이게 미국의 전통이 아닙니다. 이분이 재작년 2017년에 북한을 선제 공격할 그런 계획도 세웠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초심을 잃지 말고 이 확고한 정신을 되살려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주일미군이 그 자체 제작한 동영상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일 동맹에서도 이 가치의 공유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미일 동맹을 전략 동맹으로 생각을 해서 이 몇 년 전만 해도요. 이 일본의 그 역사 수정주의, 과거사를 잘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미국 내에서 굉장히 비판하고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드린 그 동영상 내용을 보니까 미일 동맹에서도 가치의 공유, 밸류 쉐어링, 법의 지배, 자유, 개방, 공동 번영 이런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미군을 상대로 한 이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그 미군들에게, 일본에 있는 미군들에게 이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해외에 나와서 싸운다.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오산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유투기 정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무장지대를 그 24시간 정찰하거든요. 여기 한 사람이 타가지고 24시간을 근무하고 교대를 합니다. 제가 갔을 때 그 여군 장교가 그 유투기에 오를 그런 순간이더라고요. 그때 그 여군 장교가 말하기를 주한미군의 장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근무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아주 자부심을 느낀다. 거침없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외부 인사들에게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동영상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의 일본을 2차 대전 이전의 제국주의 국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미군 군정하에서 자유민주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엊그제 그 국방부가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이 전에는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걸 다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 그 헌법 개정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 자유민주 기초로 하는 국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일본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협력한다. 이런 내용도 전에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방부 이번 국방백서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한일 간의 안보 협력을 부정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반일을 추구하면서 북한과 공동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 펜스 부통령 같은 분이 미국의 전통을 대표하는 분이다. 펜스 부통령이 작년 2월 평창 올림픽 때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북한의 김영남, 김여정 일행도 왔었는데 그들에게 눈길 한 번 안 주었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김여정 일당하고 합석을 시키려고 만찬에서 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 측에서 이 김여정 일당하고 같이 앉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합석을 하도록 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만찬 자리에 3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5분 동안 그냥 간단히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어제 펜스 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밟으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보다 확고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지금과 같은 이 술수를 부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은 아마 체제 붕괴를 향해서 분초를 다투게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날이 어서 와야 할 텐데 희망을 걸어 봅니다만 그 전에 우리 위기를 잘 넘겨야 할 텐데 참 조바심이 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2019년 올해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남북 합작을 아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는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투자와 고용을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기업 자체의 경제 논리에 의거한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게 정치적으로 압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 기업이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데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게 하면 그 기업은 생존할 수가 없고 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용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재인 정권의 행패를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 야당이 너무 이념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우파 세력이 제도권 내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할 수 없이 태극기 집회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힘을 결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기는 원천적으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의 출범 이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 종북 좌파 반미 정권을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요. 이 다행히 헌법에 이 잘못 가는 정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합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제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운전사가 버스를 몰고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이 운전사를 끌어내지 않고는 이 위기를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운전사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파괴로 몰고 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탄핵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고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